그날 밤 용인의 한옥 펜션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보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무 벽을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삐걱, 삐걱, 침대가 흔들리는 규칙적인 리듬. 자기야.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여자 강혜림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더. 남자의 낮은 저음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던 남자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진 원장이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손길이 제 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미영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옆방의 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우리 또한 그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밤은 깊어졌고 저는 낯선 남자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남편은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고 저는 다른 남자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밤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갱년기로 우울하고 남편에게 식모 취급받으며 말라비틀어지던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얌전하게 살던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달빛 낭독 황혼연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3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입니다. 제 남편 이경수 씨는 3년 전 퇴직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35년을 근무했죠.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고지식한 양반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더하더군요. 하루 종일 집안에 들어앉아 밥 줘라, 국이 짜다, 청소기가 시끄럽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밥 차려주는 식모이자 움직이는 가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밤에는 어땠냐고요? 각방 쓴 지는 5년이 넘었고 손잡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우울증이 와도 남편은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갱년기 파리 좀 하지 말라는 말뿐이었죠. 거울을 보면 푸석푸석한 할머니 한 명이 서 있는데 제 안에 여자는 아직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남편을 끌고 간 곳이 수원시 문화센터의 요가 클래스였습니다. 몸이라도 부딪히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뻣뻣한 장작 같았습니다. 다리 쭉 펴세요. 강사가 말해도 남편은 무릎이 꺾여 올라갔고 허리 숙이세요 하면 조금만 숙이고는 아이고 허리야 하며 신음만 냈습니다. 짜증만 가득한 얼굴로 시계만 쳐다보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다 끝나는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교실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교실 안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55쯤 보였지만 은발 머리를 왁스로 깔끔하게 넘기고 몸에 딱 붙는 요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도 화려한 화장에 레깅스와 탱크톱 차림이었죠. 정우진 원장과 강혜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물 흐르듯 매트 위에서 움직이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끈적했습니다. 남편과 요가하다 자세가 안 나와 인상을 찌푸리던 저는 멍하니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부부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설렐 수가 있지? 부러움 그리고 비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남편은 덥다며 밖으로 나가버리고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은은한 우디향. 남편의 퀴퀴한 땀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럽고 묵직한 남자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모님, 아까 보니까 자세가 조금 힘들어 보이시던데. 정우진 원장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진 주름조차 중후하고 섹시해 보였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네. 제가 몸이 굳어서요. 남편도 잘 못하고. 아닙니다. 사모님 라인이 아주 고우신데 자세가 조금 경직돼서 그래요. 제가 잠깐 봐드려도 될까요? 거절할 틈도 없이 그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제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모님, 여기에 힘을 좀 빼세요. 그의 크고 뜨거운 손바닥이 제 척추 라인을 타고 내려와 허리 오목한 곳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순간 머리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낯선 남자의 체온. 심장이 쿵쿵쿵하고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를 믿고 몸을 맡겨보세요. 그가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자세를 이끌었습니다. 제 몸이 그에게로 훅 끌려갔습니다. 단단한 가슴팍이 제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스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던 그 무심한 눈빛이 아니라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보세요. 미영 씨는 충분히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리드를 못해서 그런 거지. 미영 씨, 누구 엄마 여보, 당신이 아니라 제 이름을 불러주는 남자. 그리고 제 남편을 은근히 깎아내리며 저를 치켜 세워주는 그 말에 저는 그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워야 하는데 뼛속까지 유교 사상으로 무장했던 제가 그 손길을 뿌리쳐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싫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손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 자기야, 여기서 뭐해? 그때 정우진 원장의 아내인 강혜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정 원장이 밀착해 있는 걸 보고도 기분 나빠하기는 커녕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남편 경수 씨 쪽을 쳐다보더군요. 우리 남편 가르치는 병 도졌네. 그럼 나도 이 선생님 좀 봐드려야겠다. 접은 몸이 너무 굳으셨어. 그녀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남편의 팔을 끼며 가슴을 밀착시키더군요. 이 선생님, 골반을 이렇게 돌리셔야죠.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도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요가 교실의 공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저, 정 원장과 강 씨, 네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적한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 원장이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영 씨, 다음 주엔 좀 더 편한 옷 입고 오세요. 그 몸매 가리기엔 아까우니까.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정 원장 부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곳은 동네 삼겹살집이 아니라 광교의 한 프라이빗 라운지였습니다. 평생 소주나 막걸리만 알던 제 남편 이경수 씨는 입구에서부터 주눅이 든 눈치였습니다. 어두컴컴한 조명, 묵직하게 깔리는 재즈 선율, 그리고 가죽 소파에서 나는 은은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우리 부부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세계였으니까요. 아니, 뭐 이런 비싼 데를 우린 그냥 국밥이나 한 그릇 하면 되는데. 남편이 촌스럽게 쭈뼛거렸지만 강혜림은 남편의 팔을 더 꽉 끼며 웃었습니다. 어머, 이 선생님, 요가한 다음엔 분위기 좀 잡아줘야죠. 오늘 저희가 모시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녀의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가락이 남편의 낡은 재킷 소매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싫지 않은 듯 헛기침을 하며 못 이기는 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정 원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이 파묻히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더군요. 집안일 자식 걱정, 남편의 잔소리, 그런 구질구질한 현실이 저 문 밖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도 읽기 힘든 양주와 과일 안주가 차려졌습니다. 우리의 인연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속이 뜨거워지면서 굳어있던 긴장이 스르륵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정 원장은 박학다식하고 유머러스했습니다. 제 남편이 꼰대 같은 소리를 해도 역시 이 선생님은 견문이 깊으십니다라며
길을 살려주었죠. 남편은 신이 나서 평소엔 하지도 않던 무용담을 늘어놓았고 강혜림은 그 옆에서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다라며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탱크톱 위로 풍만한 곡선이 출렁거렸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쏠리는 걸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평소엔 양반인 척 점잖은 척 하더니 남자란 다 똑같은 짐승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질투가 나거나 화가 나야 정상인데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아니, 저 역시 제 옆에 앉은 정 원장의 존재를 온 신경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틈틈이 제 잔을 채워주며 제 무릎에 냅킨을 덮어주거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눈짓으로 알려주는 등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대접받는다는 느낌, 결혼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호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 흐르던 재즈 음악이 끈적한 블루스 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정 원장이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선생님, 아까 수업 때 보니까 리드가 조금 뻣뻣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게 다 부부끼리만 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익숙하니까 긴장감이 없어서 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가는 텐션이 생명인데 정 원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우리 딱 한 번만 파트너 바꿔서 해볼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고 저 역시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서요? 그리고 남의 부인을 어떻게? 남편이 손사래를 쳤지만 강혜림이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이, 이 선생님, 요가는 스포츠예요. 다른 사람하고 맞춰봐야 실력이 늘죠. 저랑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힘 빼는 법 알려드릴게요. 남편은 거절하는 척하면서도 그녀의 손에 이끌려 비틀비틀 라운지 한쪽 공간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정 원장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저한테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 정중하고도 도발적인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공간은 어두웠고 음악은 느리고 관능적이었습니다. 정 원장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까 수업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가깝고 더 단단하게 그의 탄탄한 가슴에 제 가슴이 닿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의 셔츠에서 나는 짙은 우디향이 제 코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힘 빼세요. 저한테 기대도 됩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낮은 울림이 척추를 타고 내려와 온몸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남편과 할 때는 발을 밟을까봐 바닥만 보고 전전긍긍했는데 이 남자의 품에서는 제가 마치 깃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물 흐르듯 발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진짜 리드구나. 남자가 여자를 온전히 장악하고 이끌어주는 느낌. 그 안정감과 쾌락은 무서울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줄기를 쓸어내려 허리를 꽉 잡을 때 저는 6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아내 여자가 깨어나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 아니요.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자식도 도덕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음악이 끝나지 않기를, 이 남자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살짝 눈을 뜨고 옆을 봤습니다. 제 남편은 강혜림의 품에 안겨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혜림이 그의 목에 팔을 감고 몸을 밀착시키자 남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춤을 파고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 뻣뻣하던 양반이 낯선 여자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기묘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범이 된 겁니다. 이 어둠 속에서 부부라는 껍데기를 잠시 벗어두고 각자의 욕망에 충실한 수컷과 암컷이 된 겁니다. 음악이 끝났지만 정 원장은 바로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포즈를 취한 채 잠시 멈춰 있었죠.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입술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미영 씨, 정말 소질 있으시네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 짧은 찰나 키스할 것 같은 분위기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아쉬운 듯 천천히 팔을 풀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 네 사람의 얼굴은 모두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춤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의 몸에 남은 체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고 강혜림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와, 이 선생님 힘이 장사시네. 제가 리드 당할 뻔했어요. 강혜림의 농담에 남편이 해벌쭉 웃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넘어갔구나. 그리고 저 역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제 허리에 남은 정 원장의 손자국이 문신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하고도 짜릿한 예감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남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등 돌리고 누워 각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밥을 먹고 TV를 봤지만 남편도 저도 핸드폰만 쳐다보는 시간이 늘었죠. 남편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는 걸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강혜림이랑 연락하고 있구나. 평소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저 역시 정 원장이 보내는 좋은 아침입니다. 미영 씨, 오늘따라 날씨가 미영 씨처럼 화창하네요 라는 문자에 가슴이 뛰고 있었기에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정 원장에게서 초대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용인 펜션으로 1박 2일 워크숍 어때요? 공기 좋은 데서 집중적으로 요가 연습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1박 2일 거절해야 마땅했지만 남편이 먼저 선수쳤습니다. 아, 좋죠. 요가는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니까. 여보, 당신도 갈 거지? 바람도 쐴 겸. 그 뻣뻣하던 양반이 요가 핑계로 들떠있는 꼴이라니. 저도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고 싶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정 원장 차를 얻어 타고 도착한 용인 한옥 펜션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숲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민가 하나 없는 오직 우리 네 사람만을 위한 은밀한 성 같았죠. 한옥으로 지어진 펜션은 운치 있었지만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 나무 바닥을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거실에서 말하는 소리가 2층 방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낮에는 정말 요가만 연습했습니다. 거실 가구들을 밀어놓고 음악을 틀었죠. 자, 이번엔 파트너 바꿔서 복습해 볼까요? 정 원장의 제안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강혜림의 허리를 잡았고 저 역시 정 원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밝은 대낮숲이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요가를 하는 기분은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자세를 교정할 때마다 제 등을 단단히 받쳐주었죠. 땀이 나기 시작하자 셔츠 냄새와 남자 냄새가 섞여 묘한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저녁 식사는 야외 바비큐였습니다. 숯불에 고기가 익어가고 와인병이 비워졌습니다. 숲속의 밤은 빨리 찾아왔고 술 기운이 오르자 네 사람의 눈빛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식탁 아래로 제 무릎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정 원장의 다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건배를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접촉이었을까요? 저는 다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밀한 압박감이 주는 짜릿함을 즐겼던 겁니다. 밤 11시, 내일 아침 일찍 산책하려면 이제 자야죠. 강혜림이 눈웃음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방 배정은 2층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구조였습니다. 이 선생님 내외는 오른쪽 방 쓰세요. 저희는 왼쪽 방 쓸게요. 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등부터 돌렸습니다. 피곤하네. 불 끄고 자자. 저도 아무 말 없이 옆에 누웠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숲속이라 그런지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졌습니다. 삐걱, 삐걱,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나무 침대가 흔들리는 규칙적인 소리. 벽이 얇은 탓인지 마치 바로 내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자기야. 강혜림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닌 콧소리가 잔뜩 섞인 교태로운 목소리. 좋아, 더. 정 원장의 낮은 저음도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자는 척하고 있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방의 소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가빠지는 호흡 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최음제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지금 저 소리를 내는 게 정 원장이라면, 그 밑에 있는 여자가 강혜림이 아니라 나라면, 낮에 제 허리를 감싸던 그 단단한 손길,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뜨거운 눈빛, 그가 지금 나를 안고 있다고 상상하자 아랫배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60년 평생 이렇게 뜨거워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때였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획 몸을 돌려 저를 덮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하다, 저리 가라 했을 사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급하고 거칠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요. 저도 남편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안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상상 속의 강혜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남자 또한 남편이 아니라 상상 속의 정 원장이라는 것을요. 아, 여보. 흥분한 남편이 소리를 냈지만 그 여보라는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방의 삐걱거리는 리듬에 맞춰 우리 침대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네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마치 한 방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부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집단행위나 다름없었죠. 긴 시간이 흘렀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옆방도 조용해졌습니다. 땀에 젖은 채 천장을 바라보는데 죄책감보다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미 마음의 방문은 열려버렸습니다. 육체의 방문이 열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걸 저도 남편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션의 공기는 어젯밤과는 또 달랐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수면 아래는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식탁에 마주 앉아 죽을 먹는데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죽그릇에 코를 박고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옆방 소리에 맞춰 짐승처럼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아침 햇살 아래 민낯으로 마주한 강혜림의 하얀 얼굴을 쳐다보기가 민망해서였을까요? 어머, 이 선생님 죽이 좀 싱겁죠? 제가 간을 잘 못 봐서. 강혜림이 남편의 죽그릇에 깍두기를 올려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찰랑거리는 금팔찌가 남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젯밤 제가 느꼈던 죄책감이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바뀌더군요. 제 앞에서는 30년 내내 죽이 짜다 맵다 타령만 하던 양반이 다른 여자가 끓여준 죽은 맹물이라도 꿀물처럼 마실 기세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해가 중천에 떴고 정 원장은 더운데 계곡이나 갑시다라며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펜션 바로 뒤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프라이빗한 계곡이 있었습니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의 자갈이 훤히 들여다 보였죠.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맑은 계곡물이 아니었습니다. 겉옷을 훌렁 벗어 던진 강혜림의 차림새였습니다. 그녀는 얇은 면 티셔츠와 핫팬츠 차림이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땀에 젖어 몸에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아우 시원하다. 이 선생님 뭐 하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녀가 물을 튀기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쭈뼛거리며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강혜림이 비틀거리는 척하며 남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 잡았다기보다는 매달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남편의 팔뚝에 밀착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러닝 셔츠 바람으로 소파에 누워 리모컨이나 돌리던 늙은 남자가 여기서는 젊은 수컷처럼 눈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입술이 깨물어졌습니다. 질투? 아니요. 억울함이었습니다. 당신만 즐거울 줄 알아. 나도 여자야. 그때였습니다. 미영 씨는 안 들어갑니까? 어느새 다가온 정 원장이 제 옆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선글라스를 낀 채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이 차가운 게 싫어서요. 하긴 미영 씨 같은 꽃은 찬물에 닿으면 안 되죠. 온실 속에만 있어야 하는데. 그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윽한 눈매가 저를 훑어내렸습니다. 미영 씨, 저기 두 사람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가 턱짓으로 남편과 강혜림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강혜림에게 물을 튀기며 어린애처럼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해맑은 표정. 우리 집사람이 애교가 좀 과해요. 남자들 살려주는 데는 도사죠. 이 선생님이 지금 아주 신이 나셨네. 정 원장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묘한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무릎이 제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면 우리도 저렇게 놀아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까? 급소를 찌르는 질문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그가 제 손등을 덮어왔습니다. 차가운 계곡물과는 달리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미영 씨, 우리는 오픈 마인드예요. 네, 원한다면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가 파트너를 바꾸듯이 기분 전환도 하고 서로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기도 하고.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간지럽혔습니다. 미영 씨는 아직 시들지 않았어요. 향기가 아주 진해. 남편이 코가 막혀서 그걸 모를 뿐이지. 그 말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시들지 않았다는 말, 아직 향기가 난다는 말, 지난 10년간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여자로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말. 저기 물속에서 다른 여자의 가슴에 정신이 팔린 남편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도 즐기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저는 슬그머니 제 손등 위에 올려진 정 원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정 원장의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물놀이가 끝나고 펜션으로 돌아와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다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선생님, 사모님한텐 없는 게 저한테 있잖아요. 강혜림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죽여 다가가 보니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과 강혜림이 보였습니다. 강혜림이 남편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몸을 앞으로 숙여 귓속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테크닉은 좋은데 이 선생님 같은 묵직한 맛이 없어요. 선생님은 힘이 좋으시잖아요. 세상에 남편을 보고 힘이 좋다니. 하지만 그 달뜨거운 칭찬에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식탁 위로 올라가 강혜림의 손을 감싸주더군요. 저도 강 씨처럼 센스 있는 분이랑 얘기하니까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핑계는 사라졌습니다. 죄책감도 덜어냈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의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저 역시 정 원장이 내민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붉어진 얼굴, 흔들리는 눈동자.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망 앞에 벌거벗은 한 여자일 뿐이었죠.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이 펜션은 다시 욕망의 도가니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어젯밤처럼 벽을 사이에 두고 상상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 원장이 아까 계곡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원한다면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다. 그날 밤 펜션의 거실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고 테이블 위에는 빈 와인병과 위스키병이 나뒹굴고 있었죠. 조명은 어두웠고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끈적한 재즈 보컬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 것은 우리 네 사람의 거칠어진 숨소리였습니다. 이 선생님 얼굴이 아주 잘 익은 홍시 같아요. 더우시죠? 강혜림이 취한 척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남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해실해실 웃고 있었죠. 제 앞에서는 30년 동안 보여준 적 없는 욕망에 풀린 수컷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의 끈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도덕심이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솔직해집시다. 정 원장이 잔을 내려놓으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로 눈치만 보느라 힘들었잖아요. 남자는 여자 눈치 보고 여자는 남자 눈치 보고 이 좋은 밤을 그렇게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가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가 제 영혼까지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물건도 마음도 사람도 공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선생님 부부도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준비, 그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허락해달라는, 아니 당신도 원하지 않느냐는 공범의 눈빛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워버렸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방문을 열어둘까요? 아니면 정 원장이 뜸을 들이다가 입꼬리를 올리며 폭탄을 던졌습니다. 방 주인을 바꿔볼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로 닥친 겁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미쳤어요. 하고 뺨을 때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 밑에서 제 손을 잡은 정 원장의 뜨거운 손길에 온몸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뭐 인생 한 번인데. 남편이었습니다. 그 고지식하던 양반이 떨리는 목소리로 동의를 한 겁니다. 강혜림이 어머 이 선생님 멋쟁이 하며 남편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왼쪽 방과 오른쪽 방. 평소라면 남편과 제가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겠지만 오늘 남편의 발걸음은 왼쪽 방 강혜림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혜림이 문을 열고 남편을 끌어당겼습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홀린 사람처럼 낯선 여자의 향기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쿵.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제 복도에는 저와 정 원장 둘만 남았습니다. 미영 씨, 그가 제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짙은 남자의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후회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무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이 남자의 방은 어떤 색일지, 이 남자의 사랑은 어떤 맛일지. 그가 저를 안고 오른쪽 방 원래 우리 부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은 이제 정 원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남편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제 머리카락부터 어깨 허리까지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름다워요, 미영 씨. 오늘 밤은 아무 생각 말고 당신만 생각해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짜릿한 전율이 발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60년 동안 닫혀있던 제 몸의 감각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의 능숙한 리드에 저는 그저 파도 위의 조각배처럼 휩쓸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벽 너머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선생님 너무 좋아요. 강혜림의 교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 그 소리가 귀에 꽂히는 순간 묘한 배신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내 남편이 저 벽 너머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뒹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다른 남자에게 안겨 있다니. 더럽고 추잡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몸은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옆방의 소리가 마치 응원가처럼 기폭제처럼 제 흥분을 부채질했습니다. 미영 씨 집중해요. 여기 나한테만. 정 원장이 제 턱을 잡고 시선을 맞췄습니다. 이글거리는 눈동자. 시간이 흘러 어느새 밤은 깊어졌습니다. 죄악감이 클수록 쾌락도 컸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쌍의 남녀가 뒤엉켜 짐승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지옥불이라면 기꺼이 타오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 밤은 뜨거웠고 또 처절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정 원장은 지친 듯 제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옆방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잠들었겠죠. 강혜림의 품에서 갑자기 서늘한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 뜨거운 쾌락은 온데간데 없고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고개를 돌려 옆에 누운 남자를 보았습니다. 낯선 남자, 내 남편이 아닌 남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잃어버린 도덕에 대한 회한인지 더럽혀진 몸에 대한 수치심인지 아니면 이제 다시는 예전에 그 평범하고 지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인지 벽 너머의 남편이 사무치게 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영원히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후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잠에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자고 있었죠. 어젯밤의 그 뜨거웠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쾌락의 여운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구역질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침대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토해내고 거울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눈화장, 목덜미에 남은 붉은 자국들. 거울 속에 저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망가진 꼴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정말 미쳤었구나. 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내려가니 이미 상황은 종료된 듯 했습니다. 남편이 소파 구석에 죄인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주방에서는 강혜림이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영 씨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너무 무리하셨나 봐. 얼굴이 안 좋네. 그녀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우리가 한 짓이 고스톱이나 윷놀이 한 판이었던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진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치 집안에 혼자 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굿모닝, 잘 주무셨어요? 그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내려오는 강혜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 역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침 공기가 상쾌하죠? 미영 씨, 어제 좋았는데? 정 원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마음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쿨하지도 세련되지도 못한 그저 윤리관이 꽉 막힌 촌스러운 부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무치게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전복죽 끓였는데 강혜림이 말했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희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지금 가봐야겠습니다. 에이 섭섭하게. 다음엔 멤버 좀 더 늘려서 파티 한번 제대로 할까 하는데 멤버를 늘려? 파티를?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백질렀습니다. 모두가 놀라 쳐다봤죠. 저희는 이런 거 안 맞습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갑시다 여보. 남편이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챙기는 둥 마는 둥 허둥지둥 그 펜션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정 원장 부부가 사람들 참 촌스럽게 군다라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마치 살인 현장에서 도망치는 범죄자들처럼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건 거친 엔진 소리와 두 사람의 불안한 숨소리뿐. 1시간쯤 달렸을까요?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얼굴을 묻고는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으흑, 평생 우는 모습 한 번 안 보이던 남자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저도 참고 있던 댐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흐흑, 미안해.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당신을 그런 데다 두고. 아니야. 나도 미쳤어. 내가 더 나빠. 좋다고 설렌다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살을 섞었다는 죄책감.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자괴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우는 동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정 원장의 세련된 테크닉보다 강혜림의 화려한 애교보다 비록 땀 냄새 나고 투박하지만 내 남편의 이 거친 품이 내 아내의 이 익숙한 살 냄새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지옥을 다녀오고 나서야 우리가 살던 그 지루한 일상이 천국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수원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간판, 익숙한 풍경. 그 평범함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네,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우리 집으로 가요.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우리만의 평범한 천국으로. 집에 돌아오니 저녁이 다 되었습니다. 하루 비웠다고 집안 공기가 썰렁했지만 그 익숙한 냄새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걸린 남편의 낡은 러닝 셔츠 싱크대에 놓인 고무장갑, 그 모든 것이 눈물겹도록 그리웠습니다. 여보, 밥 먹자.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를 내고 미역을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역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어젯밤 맡았던 정 원장의 짙은 향수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구수하고 투박한 냄새. 그 냄새가 우리 부부의 썩어 들어가던 속을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이라곤 미역국과 김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당신이 끓인 게 제일 맛있다. 많이 먹어요. 당신 살 빠져. 남편이 제 밥그릇 위에 계란말이 하나를 올려주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스테이크도 값비싼 와인도 아니었지만 그 계란말이 한 조각에 담긴 진심이 제 목을 매게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 주홍 글씨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괴롭고 수치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함께 짊어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지른 일탈에 대한 죗값이자 30년 부부의 의리니까요. 밥을 다 먹고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평범한 거실. 남편이 슬그머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네. 우리 다신 요가 가지 말자. 그래요. 나도 허리 아파서 못 추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위험한 스텝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엇갈리지 않고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 얼굴에 깊은 주름, 손등에 검버섯, 허리가 굽은 등.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늙어가는 만큼 남편도 늙어가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 이 세월을 견뎌온 전우였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이 아닌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나도 미안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응,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창밖으로 수원 시내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광교의 화려한 라운지도 용인의 은밀한 펜션도 아닌 우리의 평범한 수원집. 이곳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천국이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럽다고 옆구리를 찔렀겠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고마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내 옆에 있다는 증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긴 악몽 같은 하루가 끝나고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요가 교실에 가지 않습니다. 정 원장 부부의 연락도 차단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함께 걷습니다.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지만 나란히 걸으며 손을 잡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슈퍼에서 고등어가 싸던데. 고등어 좋지. 조림해줘.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 예전 같으면 지겹다고 생각했을 이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각방도 없앴습니다. 다시 안방 침대에서 함께 잡니다. 물론 매일 밤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그럴 순 없죠. 하지만 가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고 저도 남편의 어깨에 기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제 생일을 기억하고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시들어가던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 원장처럼 세련되지 않아도 강혜림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되니까요.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용인 펜션의 그 뜨거웠던 밤.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느꼈던 그 짜릿함.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후회로 남지 않습니다. 그날의 일탈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부부에게 필요했던 건 화려한 자극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릴 뻔했기에 더 단단히 잡게 되었고 배신할 뻔했기에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밥 줘라 국이 짜다 하지 않습니다. 가끔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기도 돌립니다. 서툴지만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나 심심한데 같이 영화라도 볼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말입니다. 퇴직하고 3년 동안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남편이 이제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갱년기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다시 여자로 봐주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푸석푸석한 할머니만 보이던 제가 이제는 조금씩 웃는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하고 뱃살도 나왔지만 남편이 당신 예뻐졌다고 말해줍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 한마디가 저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권태롭고 지루한 일상에 지쳐 밖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고 계신가요? 화려한 불꽃놀이는 멀리서 볼 때 아름답지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코골며 자고 있는 그 사람, 다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방귀를 뽕뽕 끼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평생을 함께 걸어야 할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밤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손잡고 함께 걷고 밥 먹고 잠들고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일탈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깨달았으니까요. 제 부끄러운 고백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저희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곁에 있는 분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세요. 그 투박한 손 안에 진짜 행복이 들어있으니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